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해드리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과 그럼 어떤 주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 리스크 그리고 금리 압박 속에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두운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미 금요일에 좀 2%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포감이 조정되기는 했었지만 지금 벌써 전쟁 4주차에 접어드는데도 아직까지 고유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하락과는 또 다른 공포가 오늘 또 조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준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쪽이고요. 네. 주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프로가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약간의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네. 약간 오버슈팅으로 넘어가는 듯한 기류가 있었는데 그렇죠.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선물 코스피 종합지수 기준입니다. 5,700선 좀 지지력 이런 게 좀 중요했던 거고 선물 기준으로 따지면 한 860선에서 850선 지지 못 받았죠. 금요일도 그렇게 종가마감이 산뜻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봉 모습을 많이 좀 강조해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2주간에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내려오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잘 확보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눌리고 우리 앵커님, 은별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4주차인데 네.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 수준. 그럼 올라가겠죠, 여러분. 줄 그렇죠. 하나 걷고요.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일단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한 번 더 갈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치 오케이예요. 내려왔을 때 하나 그림을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응책들을 세우셔야 된다. 세우셨는지 모르겠고요. 각자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언젠가 해결될 문제니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겠다. 중요한 것은 공이 대신 길어지게 되면 지금 유가 상승 이꼴 인플레 자극, 금리 통화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계속 나를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그러한 흐름 속 안에서 특히 성장주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을 어느 정도까지 길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 테스트로 갈지 아니면 상승 쪽으로 갈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주도 섹터들은 많이 좀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 섹터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쪽을 보실까요? 네, 우선 분위기가 안 좋지만 시장에 내려올 때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 딱 한 섹터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렇죠. 파트였는데 오늘 내려갑니다만은 수호부정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을 또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섹터에 대한 전략 주시면요. 우선 지난번에 17만 원 권역에서는 매수 관점, 그렇죠. 15만 원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을 드렸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이제 가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파신 분들 많겠죠. 20만 원 넘어간 주가였으니까 18만 8천 원에서 사서는 안 되시고요. 유효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뷰가 변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고요. 지금은 17만 원대는 매수 관점. 15만 원대는 적극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하고 비슷한 위치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만 원대 쪽은 적극 매수 관점.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80만, 8만 원, 90만 원대는 매수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락 국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결국은 재간이 없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던데 엔비디아 칩 탑재된 서버 중국으로 불법 반출 소식 이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향력은 이미 기소되었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펀더멘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동 리스크가 혹시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도체가 무역 수지 1등이고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도 지수 하방을 땡길 수가 있잖아요. 네. 지수 추종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부장단이나 IT 종목 개별 트리거에 의해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좀 저력을 보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신통방통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오사트. 계속 말씀드렸는데 테스트 결을 갈 때 버닝 테스터가 먼저 출발했고 DI 유닛 테스트, 뭐 그다음에 이제 테크잉, YC, 두테 뭐 이렇게 흘러가다 오늘 두산 테스나도 좋습니다만은 결이 틀립니다. 뭐 핸들러 테스트든 버닝 테스터건 웨이퍼 테스트건 다 좋은데 그쪽은 D램 쪽에 가깝다면 네네. 이거는 칩이죠, 여러분. 엑시노스 칩 오사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세 분출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모바일 쪽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가 그렇게 없는데 정말 네페스 아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해 뒀는지는 추정 가이던스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네. 단지 시장이 하락 국면인데 이틀 동안 무섭습니다. 상한가 직행했고 오늘 단숨에 29,250원. 이거 뭐 거래량 동반돼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이앤홀드가 맞는 것 같고요. 추세 상단은 아직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면 파운드리다. 네. 오늘 또 한 번 AD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향해서 또 가고 있고요. 연중 신고가죠. 21선 45,000원까지 눌렀는데 오늘 벌써 51,000원이고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땐 더 가는 쪽입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여기서 네네. 호재 하나 붙어서 뉴스 헤드라인 때려주면 바로 또 연중 신고가 갱신될 거예요. 역시 결이 이제 파운드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TSMC의 알칩과 GEC의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너무 좋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테스나죠. 오늘 연중 신고가를 갔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내러티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조심할 영역이에요. 싸게 사신 분들은 뭐 하다못해 진짜 6만 원대라도 출발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9만 원, 10만 원대 달려드신 분들은 내가 진입한 위치단은 트레이딩 관점의 위치단에서 진입을 했고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밀어 올려지긴 해요. 지금. 근데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라인에서 진입을 했느냐.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세 분출 영역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단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뭔가 좀 싹 좀 변하는 것 같죠. 위세비로 선당 공정 쪽에서 테스트 기업 쪽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IT 결들이에요. 네. BH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게요. 방어 전략으로 좀 짜놨는데 목표가는 뭐 제가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흔들걸 때 여러분 애플이 좀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그렇군요.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빠지면 애플도 빠지는데 올라올 때 좀 먼저 올라와요. 기술주 중에서 좀 그런 편이군요. 네, 그런 편입니다. 그 스타일이 조금 그런 애플이 쪽인데, 그럼 애플이 좀 움직일 때 어찌됐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나는 소재 파트를 공략해보고 아이폰 폴더블 관련된 주들이 조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정감이 있는 쪽이 소재 파트죠.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오늘 그래서 51,700원까지 갔고요. 여기는 주가가 더 안 간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대고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높게 써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률이 21%고 내년에 지금 16배에서 13배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 주식이 싼 편이죠. 네. 그리고 BH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이쪽으로도 조금 얻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BH의 주봉 모습입니다. 이제 주봉 변곡을 넘어가요. 여기서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양상봉 다음에 음봉이니까 혹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진다든지 조정받을 때 타이밍을 한번 저울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이제 반도체 쪽도 다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요즘은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정 국면에서 첫 번째 매수 관점 유지라는 거. 네. 하단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물론 17만 원, 15만 원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시고, 소부장단에서 두 가지의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SK 하이닉스 향쪽으로 캐펙스 집행이 되고 있으니 수주 계약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집중하자. 두 번째, IT 계열 중에서 실적이 탄탄했는데 아직 못 갔던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의 중심에 딱 서 있거든요. 네. 주가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디램이나 낸드가 먼저 가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 섹터들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어느 선에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또 함께 선을 그어주시기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하이닉스결로 수주 계약이 많다든지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게 소부장 쪽의 투자 아이디어고요. 추가적으로 IT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모바일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방어주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똑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성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완전히 테마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해운 관련 종목들도 좋고 그런데요.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환매가 전쟁 테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섹터로는 방산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중기 관점입니다. 지금 사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렇게 자국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방산들은 눌렀을 때 조금 더 레벨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중기 관점이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쟁 테마를 이용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있거든. 뭐 석유 유통이라든지 그렇죠. 정유라든지 뭐 이런 여기 이제 급등락이 세니까 저는 뭐 SK 이노베이션 말고는 딱히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뭐 이 정도 이제 딱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내려왔을 때 240 이동평균선 정도 돼 보이는데 오늘 뭐 빠집니다만 지수 재간이 없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뭐 이런 쪽들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크게 부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렸고 전쟁 테마를 탈 때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산, 정유, 해운이 먼저 가고 오늘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름 녹여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나프타인데 나프타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NCC 나프타 하면 나프타 상승 있고 유가 상승 경기 화랑인데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아서 가나요?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세가 분출되는데 전쟁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딱히 이제 코멘트 드릴 게 없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이런 게 가는데 이거 내일도 뭐 급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상한가 쳤는데 내일도 5일선 기맞추게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해서 내가 오늘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난 매매 잘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단지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뭐랄까 야수의 심장으로 막 네.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뭐 나쁘다기보다도 잘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이쪽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 전유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는 쪽인데 역시나 재생에너지 쪽도 이제는 좀 고된 것 같아요.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7.8% 빠지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4.5% 반등.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이 막 엇갈려요. 고된 섹터들 먼저 투심이 그 종목을 사신 분들이 일단 던지고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쪽 여기는 던지면 받아야 되겠는데 막 엇갈리는 것 같아요. 등락 과정이 좀 세다 보니까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말고는 별게 없다. 오늘 뭐 흥구석유 흥자 들어가는 게 좀 많이 갑니다. 흥하해운 그렇죠. 네. 이거 뭐 흥부자도 아니고 흥하해운은 또 22% 반등인데 이걸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 이건 순전히 제 그냥 주관적인 평입니다. 참고해서만 좀 들으시고요. 양대지수 하락으로 가는데 오늘 2차전지 약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희망회로인데 ESS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찌됐건 전력 수요 니즈고, 그 다음에 전력망에 대한 우려거든요. 앞으로 에너지가 뭐 만들겠습니까? 전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회로가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LNF 이런 거 보면, 이거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오르고 나쁘지가 있으니까요. 않은 쪽이고요. 이거 나쁘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3.6%대. 그 다음에 M 플러스거든요. 이거 지금 약보합권까지 다 붙었어요. 그리고 오늘 PNT 시가가 46,000원에 출발했는데 어느덧 4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종목에 대기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빠지면 내가 사겠어. 이러한 대기 매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오늘 신흥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신흥 SC까지는.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에 아까 좌지우지되는 섹터를 좀 봤다면 여기가 뉴스 헤드라인 쪽은 아니지만 그쵸. 2차전지 ESS 쪽이 아니지만 대기 매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의 중심에서 좀 확인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차원에서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다 실적 기반이에요. 내년 가이던스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정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불확실성은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적의 연구원분들이 써놓은 거잖아요. 참조하시면서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작년과는 다르게 좀 2차 전지의 부품 장비 섹터에 관해서는 좀 우호적인 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몇 가지 빠르게 좀 가고 있는 그런 수단매적인 성격을 보이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추가적으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실제로 시세들이 좀 약진을 돋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기 매수 수요도 확인이 됐었고요.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2차 전지 섹터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주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 한 차례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가 요즘 확실히 분위기가 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럼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시장의 중심에 이런 포인트를 좀 많이 다뤄야 되는데 여기 말고는 다룰 프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이런 내용을 다루면 뭐 2시간도 금방 가는데 그렇죠. 짤막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유가입니다. 여러분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보게 되면 유가나 식료가 빠져요. 근데 그것은 뭐 대외 대중공개 자료고요. PC에서도 근원이 중요한 쪽인데 이거는 계속 저는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몇 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유가가 이렇게 높게 가면 연준은 무조건 물가입니다. 고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계열이 금리 인상의 시계열이 좀 빨라지는 쪽이죠. 그리고 오늘 빅스 지수입니다. 25를 벌써 넘어가서 26.4입니다. 여러분들 확대해 드릴 텐데 25가 넘어가면 우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확실히 돌출되는 쪽. 그러면 우리만 나쁜 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홍콩 항생지수인데 3.4%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공언했던 5주 안에 다음 주죠. 네. 정리되면 상관없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9원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는 크게 다음 주까지는 문제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문제를 만약에 길어지면 전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야 될 것 같고 성장주에 대한 포메이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이오텍들이 부러지고 있고 뭐 네. 10%씩 떨어지는 거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만약에 5주 이상 전쟁이 지속되게 되면 하반기 전략들을 완전 다시 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시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쪽인 것 같고 자막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시장은 물가와 고용의 양대 축 중에 이미 물가를 신경 쓸 것이라는 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려를 해야 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예정된 트럼프의 그 트럼프 종료 시점이 막 이야기해요. 48시간 이내에 답변 안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겠다. 뭐 네. 안 좋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란의 제스처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언변은 중요한 게 같지 않고요. 키를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떠한 좀 답변으로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남은 2주 기간에 전쟁이 종료 안 됐을 경우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은 가장 큰 시장의 중심이지 않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된다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좀 하반기까지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추이를 꼭 살펴보시면서 거시적인 관점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섹터 전략까지 함께 수립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